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법정 상속분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상속분이 어떻게 됩니까? 법정 상속분이 배우자가 자녀의 1.5배예요. 더 받아요? 네, 자녀보다 더 받으니까 배우자 몫이 사실은 제일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이라고 하면 1.5대 1, 그러니까 5분의 3을 가져가는 거고요. 와. 자녀가 2명이면 1.5대 1대 1이니까 배우자가 7분의 3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그러니까 유언장으로 미리, 그러니까 남편에게 재산이 가지 않도록 한다면은 남편이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야. 네. 이거 점차의 분위기가 사랑과 뭐 전쟁으로 가는데요. 네, 네. 유언장 반드시 쓰셔야죠. 그럼요. 써야 됩니다. 네. 누구 덕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면 되게 진짜 야구를 하고 10,000원만 상속한다. 뭐 네. 이런 건 안 되겠죠. 속상하네요. 네. 감정이입이 그냥 너무나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여성분들이 들으시면은요. 그래서 유언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근데 유언장의 종류에도 효력이 있는 유언장은 몇 가지가 이렇게 나뉜다면서요? 네. 유언은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렇게 형식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필 증서에 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직접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내 목소리를 녹음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유언했다는 거 맞다는 걸 확인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정 증서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공증하고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럼 공증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 앞에서 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비밀 증서인데 이거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좀 아무도 이 내용을 몰랐으면 좋겠다. 미리 알면 다툼이 생기니까 뭐 누구에게 다 주고 싶은데 그거 미리 알면 안 되니까 이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비밀 증서 방법. 그다음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글쓰기도 힘드신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 가기도 힘들고 이럴 때 구수 증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대신 이렇게 적어주는 방법. 네. 이렇게 5가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증인을 옆에다 데려다 놓고 자필로 써서 그걸 읽어서 녹음을 하면 정말 확실할 수 있겠네요. 아닌가요? 네네. 아니면 장단점이 있나요? 한두 가지만 해도 되나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요, 자필 증서 같은 경우에는 그 형식의 이름, 날짜, 주소, 도장만 있으시면은 예. 이 부분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쉽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녹음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었는데 두 가지의 단점은 뭐냐면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필로 써놓고 녹음을 해놨는데 이게 누가 뭐 어디 가져가 버리면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은 사실 처음에 시작은 까다롭긴 하지만 그 내용이 변호사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공증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절차 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고요. 비밀증서도 공정증서와 비슷하게 그렇게 비밀이 보장된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들 수 있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 그러니까 구수증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필로 쓰거나 어디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받아 적으면 되니까 쉬운 단점이 있지만 이건 역시 나중에 이것이 정말 맞다는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같은 거에서 볼 때는 그 유언장 작성해가지고 공개할 때 변호사가 양복 입고 와가지고 007 가방 한 돈 100만 원 돼 보이는 네네네. 거탁 열어갖고 이렇게 해서 전 돈이 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어요. 확 들어오는 게 그 자기가 자필로 써도 된다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저같이 악필인 경우도 있고 확실하게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컴퓨터에다 작성을 해가지고 내용 정확하게 자기 내용, 자기가 생각한 내용으로 자기가 친필 사인을 내가지고 딱 됐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컴퓨터로 프린트를 한 건 어떻습니까? 컴퓨터로 프린트를 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법전에 써져 있는 방식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필만 되고 컴퓨터로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서 돼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판례로 이거는 무효다. 네. 날인이나 다른 내용이 있어도 친필이 아니면 무효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친필로 작성이 되는군요. 네, 전체가 전부 다 친필로 전부 다?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유언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충족시켜줘야 될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언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냐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아까도 말했어요. 돌아가신 분들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조가 됐는지 변조가 됐는지 내 뜻이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건들을 정해져 놓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유언장에 어떤 것을 쓰는 것들이 좋을지 또 더 말씀을 들어볼까요? 뭐 가장 분쟁이 될 만한 금전적인 것들, 예를 들면 네. 뭐 보험 계약 어떤 내역이라든지 수령을 누가 할 건지, 그리고 이제 거래 금융기관의 어떤 목록 같은 걸 남겨놓으면 좋겠죠. 아니면 뭐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그 외에도 제가 사전 의료 의향서하고 사전 장례 의향서라는 양식을 갖고 왔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유언장에 다 적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명치료 하지 마라.